진흙투성이가 된 마을, 군복 입은 사람들은 하나둘 철수했고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 노인 부부의 손을 잡은 사람은 단 한 명, 여군 하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군은 결심했습니다. 군대의 정의를 그녀에게 맡기자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진흙투성이가 된 마을, 군복 입은 사람들은 하나둘 철수했고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 노인 부부의 손을 잡은 사람은 단 한 명, 여군 하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군은 결심했죠. 군대의 정의를 그녀에게 맡기자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7월의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육군 제7사단 장병들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골 마을 곳곳에는 무너진 담장과 쓰러진 나무들이 널려 있었고 진흙탕이 된 마당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자,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정혜린 하사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행정병이라는 보직 특성상 현장 작업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작업이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른 병사들은 하나둘 피곤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정혜린 하사, 우리 이제 그만 들어가자. 저녁 먹을 시간이야. 오진철 중사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미 하루 일을 마쳤다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중사님, 아직 문 할아버지 댁 마당 정리가 남았는데요. 정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0이 넘은 문종수 할아버지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어서 다른 집들보다 늦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진철 중사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야, 그런 건 내일 해도 되잖아.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 하루 종일 삽질했는데 언제까지 할 거야? 하지만 오늘 비 온다고 하던데요. 내일까지 두면. 아이고, 이 말 안 듣는 것 좀 봐라. 너 혼자 알아서 해. 우리는 들어간다. 오진철 중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선임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자주 후임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였죠. 다른 병사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둘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저 할게요. 정혜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4. 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문 할아버지 댁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놔둘 수가 없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정혜린은 삽을 다시 들고 진흙투성이가 된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어린 군인이 혼자서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문종수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혜린을 바라보고 계셨죠.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제 임무예요. 정혜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쌓여있는 진흙을 치우고 무너진 화단을 정리하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모으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고 정혜린의 군복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일군 사령관 백기훈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대민지원 현장을 점검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대민지원이 끝나고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정혜린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일군 사령부에서 직접 온 전화였죠. 행정병인 그녀가 사령부에서 호출받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정혜린 하사, 오늘 오후 2시에 일군 사령부로 출두하라고 하네요. 중대장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정혜린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대민지원 때 실수한 게 있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사님, 무슨 일이에요? 사령부에서 호출이라니.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혜린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다만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사령부까지 가는 길에 정혜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징계를 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부대 이동 명령이 내려진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1군 사령부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정혜리는 정문을 지나 안내받은 사무실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조차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충성, 정혜린 하사입니다. 호출받고 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정혜리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백기훈 준장이었죠. 1군 사령관이 직접 한 명의 하사를 호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앉아보게, 정혜린 하사. 백기훈 준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엄숙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정혜린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혹시 며칠 전 대민 지원 현장에서 혼자 남아서 작업한 것 기억하나? 예, 기억합니다. 정혜린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그때 일이 문제가 된 건지 궁금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네 모습을 내가 직접 봤네. 다른 병사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혼자 남아서 할아버지 댁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 말이야. 백기훈 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혜리는 깜짝 놀랐어요. 사령관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나는 그날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네. 처음에는 왜 한 명만 남아있는지 의아했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어. 자네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거든. 준장의 말에 정혜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사실 우리 군에는 지금 새로운 바람이 필요해. 계급이나 서열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 백기훈 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를 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하나? 감찰관이요? 정혜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감찰관이라는 직책은 부대 내 부조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였거든요. 더구나 하사 계급인 자신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때로는 동료들과 대립해야 할 수도 있고 고립될 수도 있어. 하지만 자네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네. 준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길인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인지 고민이 되었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돼.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진정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어야 군이 바로 설 수 있거든. 사령부를 나오는 길에 정혜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정혜린이 감찰관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지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축하한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상당수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선임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죠. 이게 말이 돼? 하사 출신이 감찰관이라니. 오진철 중사가 부대 매점에서 다른 간부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정혜리는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뒷배가 있나 보지. 사령관이 직접 추천했다잖아. 여자애 하나가 우리를 감시한다고? 우습지도 않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정혜린의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민감한 자리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부대 내 익명 게시판에는 정혜린을 겨냥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쇼만 잘하면 승진하는 군대,
진짜 실력은 모르겠고 눈치만 빠른 애들이 출세하네 같은 내용들이었죠.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정하사님 괜찮아요?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후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혜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은 예상했던 거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왔는데 이렇게 폄하되는 것이 억울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기훈 준장이 자신에게 건 기대와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혜리는 감찰관 교육을 받기 위해 육군교육사령부로 향했습니다. 2주간의 집중 교육 과정이었죠. 그곳에서 그녀는 최동식 보좌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혜린 하사이시군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최동식 보좌관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감찰관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그의 경험은 정혜린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보좌관님, 부대에서 반발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린이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최동식 보좌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하사, 감찰관의 길은 원래 외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기를 얻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정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싸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말이죠.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관련 법규를 외우고 조사 기법을 익히고 보고서 작성법을 배우는 것까지. 하지만 정혜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임했어요. 밤늦게까지 교재를 보며 공부하고 실습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정혜린 하사, 정말 열심히 하는군요. 같은 교육을 받는 선임 감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혜린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받은 것 같았죠. 이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어서요. 저를 믿고 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교육 기간 중 정혜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 특히 오진철 중사의 갑질 행위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군이 바로 서야 하니까. 정혜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최동식 보좌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죠. 교육 마지막 날 최동식 보좌관이 정혜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하사,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꼭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감찰관 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정혜리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어요. 첫 주는 주로 부대 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린에게 첫 번째 제보가 들어왔어요.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였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간부 개인 차량 세차를 시키고 휴가 나갈 때는 집 나르는 일까지 시킨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정혜린은 해당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진철 중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감찰관님 오셨네. 오진철 중사의 말투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혜리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업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김민수 일병이었습니다. 사실 오진철 중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차 세차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휴가 갈 때는 짐까지 날라주라고 하고 바로 익명 신고의 내용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당연한 것처럼 시키더라고요. 김민수 일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어? 네,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죠. 혹시 보복당할까 봐서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김민수 일병이 나간 후 정혜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한 셈이었어요. 김민수 일병의 증언을 들은 후 정혜리는 더욱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에 걸쳐 자연스럽게 병사들과 대화하며 상황을 파악해 나갔어요. 정혜린 하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업무를 마치고 부대 내 산책로를 걷고 있던 정혜린에게 또 다른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성호 상병이었어요. 그의 표정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죠. 응, 무슨 일이야?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박성호 상병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정혜리는 그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진철 중사님 얘기 들으셨죠? 사실 그분이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박성호 상병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혜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여자 병사들한테 특히 심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 군대는. 남자들이 하는 곳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 병사들한테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정혜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 지난달에는 이수진 하사님한테 자기 개인 빨래까지 시켰어요. 어차피 여자니까 빨래 잘하잖아라면서요. 그리고 생리휴가 신청하면 핑계 대지 말라고 하고. 박성호 상병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성차별적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았죠. 다른 병사들도 이런 일을 알고 있어? 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들 참고만 있죠. 신고했다가 더 큰 불이익 받을까 봐서요. 그날 밤 정혜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병사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오진철 중사의 부당행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정혜리는 최동식 보좌관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싸우라는 말이었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병사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였어요. 다음 날 정혜리는 용기를 내어 이수진 하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자 군인으로서 특히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이수진 하사,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감찰관님. 이수진 하사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감찰관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줘. 혹시 부대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 없었어? 정혜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이수진 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있긴 해요. 하지만 말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요? 말해봐.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이수진 하사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개인 빨래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반대로 과도한 일을 시키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생리휴가 신청했을 때 군인이 그런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승인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어. 정혜리는 이수진 하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감찰관님, 정말 이런 일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수진 하사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바뀌도록 하겠어.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일주일에 걸쳐 정혜리는 총 5명의 병사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오진철 중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었어요.
이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었죠. 하지만 정혜린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거든요. 한때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부대 내에서 더욱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위한 일이야. 정혜린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내야 했어요. 내일이면 공식적인 감찰 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린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어머, 우리 딸.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나 요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정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험난한 길이 시작될 것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정혜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감찰조사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신청서의 피조사자 란에 오진철 중사라고 적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혜린 감찰관 조사 신청서 검토 결과 승인되었습니다. 이틀 후 일군 감찰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식적인 감찰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착수 소식이 부대에 전해지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어요. 정혜린 감찰관이 오진철 중사를 조사한다더라.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정혜린의 귀에 들렸습니다. 조사 첫날 정혜린은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오진철 중사의 근무 기록, 부하 병사들의 평가서, 그리고 각종 업무 지시 내역들을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일병 조사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첫 번째 증인 조사에서 김민수 일병은 처음보다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었어요. 이어서 박성호 상병, 이수진 하사 등 여러 증인들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군. 정혜리는 조사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피조사자인 오진철 중사를 직접 조사할 차례였습니다. 조사 당일 오전 정혜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어요. 깔끔하게 다린 정복을 입고 감찰관 배지를 정중하게 달았습니다. 오진철 중사님 들어오세요. 정혜린이 감찰실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오진철 중사가 들어오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정혜린 하사, 아니 감찰관. 이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오진철 중사가 도전적인 어조로 물었어요. 네,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조사이니 존댓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오진철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 부하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혜린의 질문이 조용한 감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토요일 개인 차량 세차를 김민수 일병에게 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혜린이 증거 자료를 내밀며 물었어요. 그건 그냥 부탁한 거였습니다. 부탁이라고 하셨는데 김민수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오진철 중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하사에게 개인 빨래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수진 하사뿐만 아니라 박성호 상병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병사들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병사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5명의 증인이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수진 하사가 생리휴가를 신청했을 때 군인이 그런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승인을 거부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진철 중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옛날 방식에 익숙해서
중사님, 지금은 변명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여부만 답변해 주세요.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주일 후 군법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오진철 중사는 가혹행위, 사적지시, 성차별적 언행 등의 혐의로 계급 강등과 함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혜린 감찰관, 수고 많았습니다. 백기훈 준장이 직접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한 달 후 지역 신문에서 여군 감찰관, 부대 내 정의를 세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보내는 사람 란에는 문종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 마당을 혼자 치워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당신의 손을 잡았을 때 군대도 아직 따뜻하구나 싶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당신이 감찰관이 되어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정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혜린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우리 학교에서도 언니 이야기가 화제야. 동생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네.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혜린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후배들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감찰관님, 감사해요. 덕분에 이제 정말 공정한 부대가 된 것 같아요. 후배들의 말에 정혜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백기훈 준장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혜린 감찰관 상급부대에서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감찰관 교육과정 강사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날 밤 정혜린은 문종수 할아버지에게 답장을 썼어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군인다운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죠. 정혜린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